안녕하십니까. 다들 시험장 들어가시는 거죠? 이번에 피셋 많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정착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정권 교체됐고 오늘 취임사 일단 내드렸는데 관련 문제 내일 한번 낼까 생각 중이거든요. 일단 삼수는 진도 무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진도는 나가는데 어쨌든 결합된 내용들 다루고 있고 정관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한 3년에 한 번쯤 다루지 않은 주제가 이제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못 보던 문제 나왔다 그러면 남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상대평가니까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기본적인 그 논리들 틀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논리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답안지는 논리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제학에서 배웠던 게임이라서 역진기나 결론을 뭐로 쓸 건지에 따라서 맞춰서 논리를 구성해 나가는 게 바로 행정학 정책 답안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형화된 목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목차를 암기하는 것, 경제학이나 행정법은 정답이 있죠. 특히 미시경제학은 학설이 없으니까 정답이 있는 거고, 계산. 그 다음에 행정법은 통설 판례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법리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행정학 정책은 이제 무수히만 학설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결론을 끌어낼 거냐, 우리는 사상 파트에서 그냥 로크식으로 쓸 건지 루소식으로 쓸 건지 가깝게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필요에 따라서 홉스식의 결론들이 있죠. 근데 PD게임 상황에서 혹은 올슨 논리에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국가주의, 홉스식의 결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빠르면 화요일쯤 될 것 같은데요. 재본된 형태로 일단 요약집 배부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에 좀 손보는 게 좀 시간이 꼭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쯤에 일단 배본된 걸 할 거고요. 보는 방법은 앞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제 트리 형태로 주제들이 있어요. 주제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기출문제가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다음 페이지 있는데 2005년 이후 기출문제 거의 다 넣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전 거는 필요한 것만 간결하게 일단 넣어드렸어요. 그러면 최근 10년 기출문제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출제 경향이 대충 3년에 한 번쯤 바뀐다고 하는데 2차 시험은 꼭 그걸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1차 시험은 3년에 한 번쯤 문제 패턴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언어논리 좀 비슷하게 어렵게 나왔죠. 내년까지는 언어논리가 어렵게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출제 경향에서 이제 대충 크게 정치학 기초에서 정치학 권력에 대한 개념을 볼 거고요. 사상 민주주의, 어떤 모델에 따라서 제도 설계할 거냐 라는 거고, 또한 이 관점에서 국가시장 시민사회, 이순환 때까지는 이렇게 보고 제도 갖다가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순서를 바꾸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삼순환 때는 사고할 때. 그래서 국가시장 시민사회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본 다음에 정치 설계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정치학 이슈들하고 이론들, 국정치라고 하는데, 크게 주제가 한 파트, 두 파트, 세 파트, 네, 5개가 나오죠. 플러스하면 이슈들이란 게 이제 엮여 있는 거니까, 그러면 대충 5파트 혹은 4파트에서 3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민주주의 관한 문제가 한 5년간 거의 안 나오다가 작년에 툭 튀어나왔죠. 그것도 이제 보통 민주주의 낼 때 정보 기술, SNS 같은 거 결부해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도 쪽에서 많이 나올 땐 2문제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이 파트인데, 우리 작년에는 여기서는 안 나와버렸죠. 의회가 나오고 다른 거 안 넣었죠. 선거, 정당, 통치구조, 그게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국가시장 부분은 낼 건 다 냈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낼 건 다 냈고,
더 이상 이제 또 긁어서 내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이슈하고 결합된 문제가 나온다면, 뭐, 경제학이나 뭐 배웠던, 어쨌든, 그래서 그렇고요. 국제정치학은 올해 워낙 온통 우크라이나 사태이기 때문에 국제정치학 파트가 가지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근데 꼭 입법 꼬시는 시사주의 문제가 바로 나오는데, 5급 공채의 경우는 꼭 그렇진 않더라. 그래서 열심히 우크라이나 준비했더니 안 나오더라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방어적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일단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보시면서 이거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삼수나 끝난 다음에는 여기 있는 앞에 목차 같은 걸 보면서 이게 정리가 됐다 안 됐다를 체크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복습할 때 오전에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복습할 때 이 중에서 목차만 한번 재구성해 보자 라고 하시면 돼요. 한두 개 찍어가지고 이 수능 때 풀어봤던 문제도 있겠고 풀어봤던 문제를 하더라도 다르게 한번 잡아볼까 라고 다시 한번 연습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본문이 들어가는데 3페이지부터 쭉 들어가죠. 테마 중심으로 잡을 거냐, 어떻게 잡을 거냐, 항상 이제 요약집 만들 때 고민하는데, 저도 이제 고시 공부할 때, 그때는 행정고시를 했으니까, 고시 공부할 때, 테마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요약집 같은 게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수험서도 없었고, 아예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끝날 때쯤에서 이제 접을 때쯤에서 나왔었는데, 테마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가 뭐냐면, 행정학 같으면 먼저 나왔는데, 똑같은 주제를 10개로 나눴다 보니까 목차를 10개 다 외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분량이 확 늘어버립니다. 그래서 테마 중심 잡을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기본 목차라든지 기본 주제 요약을 넣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이걸 어떻게 논리를 목차를 재구성할 건지 연습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야지 분량도 줄고 라는 생각에서 일단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형태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넣냐면 서브노트를 따로 만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컨대 3페이지 3번 같은 건 답안지 활용 거의 안 됩니다.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뺄까 남길까 하다가 4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뺄까 남길까 하다가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괜히 불안하니까. 수험생의 가장 큰 적이 불안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4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어디 가시냐면 25페이지 보시면 이제 01로가 있죠. 정치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쭉 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제가 02부터 라고 보시면 돼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서 기본적으로 체크할 사항이 앞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기본 체크 사항이고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거다. 예전에 이제 이런 식의 문제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다 나왔고 다시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거다. 근데 현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비판 이게 98년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목차는 일단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적 목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그렇게 정리하기보다는 그다음에 38페이지 민주주의에서 01번 있죠. 어쨌든 민주주의 정의가 좀 머리가 아픈데 간결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제 이쪽부터는 02번부터는 이제 개별 테마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쭉 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좀 크게 01, 02, 03, 04로 쭉 가는데 여기서 실제 가능한 개별 테마도 있고 그냥 교과서 요약이라든지 맨 앞에 있는 건 기초 개념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02번부터는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개별 이론들을 그냥 정리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필해 나가면서 그냥 이걸로 단고나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